일단 제 성적표 한번 보시죠. 군대 가기 전 1학년 때 D+ 받던 설계 성적이 복학하고 대부분 A 받았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갑자기 됐을까요? D+ 받는 거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요. 제가 군대를 복학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그래서 설계 크리틱이나 설계 점수도 되게 잘 받고, 매주 PT에서 교수님한테 뭔가 혼나고 까이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깨닫고 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복학 후에 괜히 쓸데없는 열정을 불태우면서 설계에 망치고 싶지 않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유명한 건축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는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주택이고, 또 하나는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오피스입니다. 어떤 건축물이 더 훌륭한 건축물일까요? 나는 비정형을 좋아하니까 왼쪽, 나는 미니멀리즘한 거 좋아하니까 오른쪽,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취향은 반영될 수는 있는데, 제가 군대를 복학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그래서 설계 크리틱이나 설계 점수도 되게 잘 받고, 매주 PT에서 교수님한테 뭔가 혼나고 까이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설계는 내가 그리고 싶은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쁜 건축물의 메스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깨닫고 난 이유입니다. 이거는 표현에 따라서 질문일 수도 있고, 뭔가 컨셉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고,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우디의 건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건축주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카탈루냐 지방의 동화를 건축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모든 설계가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떤 동화냐면, 용감한 기사가 뭔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을 처치하는 그런 내용의 동화거든요. 일단 동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용을 처리하는 거는 지붕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 이야기 자체를 표현을 한 거죠. 십자가 탑은 창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용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용이 뚫고 나온 그 부위에는 타일 색상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용의 피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용의 원래 색깔인 비늘 색깔인 파란 색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붕의 형상도 용의 그런 용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거고, 해골 테라스, 그 휘어지는 내부의 뼈 기둥 같은 것들은 용에게 잡아먹힌 희생자들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비정형을 쓰더라도 동화를 이 건물에서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저는 이 형태가 이쁜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수님은 그 의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의도가 잘 설계에 담겼는지 교수님이랑 진정한 의미의 크리틱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계에 대한 질문을 정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노력은, 형태적인 스터디를 하는 거나 사례를 스터디하는 거는 좋겠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노력이고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이 의도라는 거, 내가 이 의도를 잘 표현했냐라는 걸 제가 예능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 거기서 안성재 평가위원은 항상 의도를 물어봐요. 이걸 왜 이거부터 먹으라고 하셨나요? 이거의 요리의 의도는 뭡니까? 그래서 그 의도가 잘 반영되면은 점수를 좋게,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으면 점수를 낮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을 한번 봐볼게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한국의 달 항아리가 세계 문화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달 항아리를 어떻게 하면 건축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모든 설계를 정리한 거예요. 달 항아리는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면서도 겉에서 봤을 때는 육중한 그 메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 건축물도 안에는 중정으로 뚫려있고 파사드도 뻥뻥 뚫려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와서 큰 형태를 봤을 때는 육중한 메스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달 항아리에는 자잘자잘한 그 크랙들이 가면서 그 질감을 느낄 수가, 표면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멀리서 봤을 때는 전체 쉐이프가 보이지만 가까이 갔을 땐 그 질감이 보인다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 자체를 건물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 수직 루버들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메스감, 그냥 면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까이서 가면은 그때 이 수직 루버들의 하나하나 간격들이 이 이용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그냥 설명을 루버로 질감을 표현했는데요. 왜 질감을 표현했냐고, 이 간격에 대한 이야기, 루버가 얼마나 나오는지, 태양, 차양,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크리틱을 교수님과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가 설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하는 노력은 헛수고에 가깝고
교수님과 진정한 크리틱을 하지 못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물들 또한 다 모든 게 다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학을 하게 되면서 설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중요하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2학년 2학기 종교설계 프로젝트에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그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대지 답사를 갔는데 그때 뭐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뭔가 복학하고 처음이어서 뭐 그냥 그거 자체가 신났는지 모르겠지만 대지 옆에 이렇게 하천이 하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천이 크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 풀들도 이렇게 막 자라나 있고 거기에 돌길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지 답사나 형태, 주변 교통 이런 것들 확인하고선 돌아와서 설계실에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반드시 성경책에서만 찾아야 할까? 사실 꽃이 피고 농작물이 자라나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쬐고 뭐 이 모든 것에서 사실 신의 어떤 그 터치 그리고 그 터치에서 우리는 신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설계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배치 컨셉 그리고 스페이스 조닝, 뭐 단면 조닝,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풀리기 시작하는데 땅에 농작물이나 아니면 이런 텃밭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시설, 종교 시설은 이제 지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됐고 기도하는 공간은 지하에 있고 위쪽에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사 지붕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테라스처럼 이 자연, 하천을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지붕의 디자인 형태가 나왔고요. 하면서 교수님이랑 모든 내용들이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진정한 의미의 크리틱을 그때 처음 느껴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 설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화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설계는 그 지역의 문화를 담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생각 도서관은 이런 공간이면 안 돼?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 아니면 도서관은 반드시 이런 공간이어야 돼? 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발산을 해야 돼요. 내가 관점이 없는데 설계실에서 미친 듯이 열정만 내뿜는다고 그게 설계를 잘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떠올린 아이디어를 건축물 형태로 풀어내고 그게 이제 매스 스터디가 되는 거고 평면도로 그려지는 거고 단면 계획이 되는 거고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투시도까지 패널 디자인까지 모든 게 그 질문 하나가 전부 다 관통하고 있으면은 이제 설득력 있는 설계안이 되는 거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면 투시도를 넣으면은 뭐 좋은 패널이다? 공간이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표현이 화려하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간 투시도가 필요하다? 주간 투시도가 필요하다? 정답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도서관의 운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주변 마을을 비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로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면은 여긴 야간 투시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설계 설명서가 생기고 패널이 생기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온 내 생각이 이게 디자인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내가 툴에 제한이 있으면은 정형적인 직선적인 디자인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쩔 때 용의 등을 표현해야 될 때는 이런 비정형 설계도 가능할 수 있게 모든 설계가 가능한 라이노 툴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래스하퍼 툴 배워놓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탑티어 설계사무소는 이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다루지 못하면은 신입사원으로 아니 그 직원으로 그 디자이너로 뽑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설계 의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표현 못하면 어떻게 디자이너겠어요?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외국의 탑티어 설계사무소들은 왜 쓰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쫙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어서 시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 놓을게요. 왜 쓰는지 알고 공부하면 의욕이 더 넘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방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